삼국지연이,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37번째 이야기. 삼고초려. 사마휘, 다시 명사를 추천하고, 유연덕, 3번 초려를 방문하다. 서서는 서둘러 허창으로 갔다. 조조는 서서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즉시 순욱, 정욱 등 한 무리의 모사들에게 나가 영접하라고 명했다. 서서는 상부로 들어와 조조에게 절하고 배웠다. 조조가 말했다. 공같이 고명한 인사가 무엇 때문에 몸을 굽혀 유비를 섬기셨소? 서서가 말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피해 다니느라 강호를 떠돌았는데 우연히 신야로 가게 되어 현덕과 깊이 사귀게 되어서옵니다. 한 분 계신 노무께서 다행히 인자하신 보살핌을 입게 되어 자식된 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사옵니다. 공은 이제 이곳으로 왔으니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받들어 모시면서 나에게도 좋은 말 좀 들려주. 서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다.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당하에 엎드려 울면서 절하고 배웠다. 어머니가 크게 놀라 물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서서가 말했다. 근자에 신야에서 유해주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편지를 받고 밤을 도와 이곳으로 왔사옵니다. 서서의 어머니가 갑자기 크게 노해 탁자를 치며 꾸짖었다. 이 치욕스러운 자식아. 여러 해 동안 강호를 떠돌기에 나는 너의 공부가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어째서 그 점만도 못하냐? 내가 글을 읽었다면 충성과 효도는 똑같이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게다. 어째서 조조가 임금을 속이는 역적이고 유현덕이 인의를 사해에 펴는 사람임을 모르느냐? 더욱이 그는 한왕실의 후예이다. 내가 섬겼다면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인데 이제 한 장의 가짜 편지를 받자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즉시 광명을 버리고 암흑 속으로 찾아들어 스스로 악명을 취하려 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구나.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를 보겠느냐? 너는 조상들에게 유욕이나 먹이면서 세상을 부질없이 살겠구나. 서서는 땅에 엎드린 채 머리를 들어 꾸짖는 어머니를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다. 서서의 어머니는 병풍기로 돌아들어갔다. 이윽고 사람이 나와서 아뢰었다. 노부인께서 들보에 목을 매셨나이다. 서서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구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후세 사람이 서서 어머니를 이렇게 찬양했다. 훌륭하다. 서서 어머니여. 꽃다운 이름 찬고에 전하노나. 온전하게 잘게 지켰고 집안에도 도움 주었네. 아들을 다방면으로 가르쳤고 온갖 고생 마다 안았네. 기계는 산과 같고 정의감은 가슴에 가득하여 예주를 찬미하고 위무를 헐뜯었네. 삼는 것도 무서워 않고 칼도끼도 겁 안 냈네. 오직 두려워한 것은 자손이 선조를 욕먹이는 것이었네. 칼 물고 죽은 이와 같고 짓기 자른 이와 짝할 만했네. 살아서는 그 이름을 얻었고 죽을 때는 그 장소를 얻었으니 훌륭하다. 서서 어머니여. 꽃다운 이름 찬고에 전하리라. 서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자 통곡을 하다가 기절하고 쓰러져 한참 뒤에야 깨어났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 재물을 보내어 조문했고 또 친히 제전에 참석했다. 서서는 어머니를 허창의 남쪽 언덕에 장사 지내고 상복을 입고 분묘를 지켰다. 조조가 주는 것은 모두 받지 않았다. 이때 조조는 남쪽 정벌을 상의하려 했다. 순욱이 간했다. 날씨가 추워 군사를 쓰기에 적당치 않사옵니다. 잠시 기다리소서. 따뜻한 봄이 되거든 군사를 크게 몰고 진격하소서. 조조는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장수에 물을 끌어다가 현무지라는 큰 못을 만들고 그 안에서 수군을 훈련시키며 남정을 준비했다. 한편 현덕은 융중으로 제갈량을 찾아가 만나보려고 마침 예물을 준비하여 떠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아뢰었다. 문 밖에 높은 관을 쓰고 넓은 띠를 두른 도사 같은 선생이 일부러 찾아왔다며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공명일지 모르겠구나. 즉시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맞이하러 나갔다. 바로 사마휘였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후당으로 청해들여 높이 앉히고 절하며 물었다. 저는 선안을 작별한 뒤 날마다 군무로 번잡하여 찾아뵙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왕림해 주시니 우러러 사모하던 마음에 크게 위안이 되옵니다. 사마휘가 말했다. 듣자니 서원직이 이곳에 있다고 하여 한번 만나보러 일부러 왔소이다. 근자의 조조가 서원직의 어머니를 잡아가 두자 원직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어 허창으로 불러갔사옵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계략에 빠졌소. 나는 평소에 서원직의 어머니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들어왔소이다. 비록 조조에게 잡혀 갇혔다고 해도 편지를 보내 아들을 부르지는 않았을 터이니 그 편지는 가짜가 분명할 것이요. 원직이 안 갔으면 그의 어머니도 살아있겠지만 지금 만약 갔다면 그의 어머니는 반드시 죽었을 게요. 현덕이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다. 사마휘가 말했다. 서원직의 어머니는 절조가 고결하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보는 것마저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원직이 떠나기에 앞서 남양의 제갈량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은 어떠하옵니까? 사마휘가 웃으면서 말했다. 원직이 가려면 전화가면 그만이지. 무엇하러 또 남은 끌어내어 심혈을 토하게 하는고. 현덕이 말했다. 선생은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공명은 강릉의 최주평, 영천의 석광원, 연암의 맹공위, 서원직 네 사람과 함께 어타며 지내고 있소. 이 네 사람은 열심히 공부에 힘썼지만 오직 공명만이 혼자서 그 대략을 깨우치고 늘 무릎을 끼고 앉아 식구를 읊조리며 네 사람에게 공들이 벼슬길에 나가면 자사나 군수는 할 것이네 하였다 하더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명의 뜻은 어떠하오 하니까 공명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않더라 하오. 그는 매양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게 비교하였는데 그 재능은 가늠할 수조차 없소이다. 현덕이 말했다. 어째서 영천에는 훌륭한 사람이 그리 많사옵니까? 전에 은규라는 사람이 천문을 잘 보았는데 늘 무별이 영문에 모이니 그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날 것이라고 했다 하오. 그때 옆에 있던 관우가 말했다. 제가 듣기에 관중과 아기는 춘추전국대 명인으로 그들의 공은 천하를 덮었는데 공명이 자신을 그 두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사옵니까? 사마휘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이 두 사람과 비견될 뿐 아니라 나는 그 밖에 두 사람과 더 비교하고 싶소. 관우가 물었다. 어느 두 사람이옵니까? 사마휘가 말했다. 주나라 800년을 일으켜 세운 강자와 한나라 400년을 일으켜 세운 장자방과 비교할 만하오이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사마휘는 섬돌로 내려서며 작별하고 가려고 했다. 현덕이 만류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사마휘는 대문을 나서자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와룡이 비록 주인은 만났으나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애석한 일이로고. 말을 마치자 휘적휘적 떠나갔다. 현덕이 탄식했다. 참으로 속세를 떠나 사시는 훌륭한 분이다. 다음 날이다. 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종자를 거느리고 융중으로 갔다. 멀리 바라보니 산자락에서 몇 사람이 호미로 밭을 매며 이런 노래를 불렀다. 하늘은 둥그런 일산 같고 땅은 네모진 바둑판 같네. 사람은 흑백 돌처럼 갈리어 영예와 굴욕을 크게 다투네. 승리를 하면 편안해지지만 패배를 당하면 보잘것없네. 남양에 숨어서 잠자는 이는 언제나 잠에서 깨어날 건가? 현덕은 노래를 듣다가 말을 멈추고 농부를 불러 물었다. 그 노래는 누가 지었어? 농부가 말했다. 와룡 선생이 지었사옵니다. 와룡 선생은 어디에 사시오? 이 산 남쪽에 높다랗게 뻗어내린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와룡강이옵니다.
언덕 앞 성근 숲속에 초가지 판채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와룡 선생 댁이옵니다. 현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볍게 말에 채찍을 가하며 앞으로 나갔다. 멀리 가지 않아 와룡강이 바라다 보였다. 과연 청아한 정경이 여느 곳과는 달랐다. 후세 사람이 와룡에 거처를 두고 다음과 같이 고풍시 한 편을 지었다. 양양성 서쪽 20리에 한 줄기 높은 언덕 개울배고 누웠네. 언덕은 구불구불 운근으로 인도하고 개울물은 졸졸 석수를 흩날리네. 기세는 고난용이 반석 위에 딸이 튼 듯 형상은 봉쇄 혼자 솔그늘 속 논이는 듯 살인문 반염이고 초가는 다쳤는데 그 속에 고명하니 누워서 아니이네. 가꾼데에 어우러져 푸른 병풍 둘러쳤고 철철이 울타리엔 들꽃들이 향기롭네. 상머리에 쌓인 것은 모두가 책들이고 찾아드는 손님 중 십견 없는 사람 없네. 원숭이가 노크하며 때때로 과일 바치고 두루미가 문 밖에서 밤새도록 경을 듣네. 자루 속 검은고는 고금을 간직했고 벽 사이 보검은 속문을 비치었네. 집안의 선생만이 조용하고 고상하여 한가롭게 박할며 부지런히 씨뿌리네. 봄천둥이 친다면 꿈을 깨고 일어나 휘파람 길게 불며 천하를 평정하리. 현덕은 집 앞에서 말을 내려 친히 살인문을 두드렸다. 한 소년이 나와서 물었다. 현덕이 말했다. 한 좌장군 의성정의 영예주모 황숙 유비가 특별히 선생을 뵈러 찾아왔다고 여쭈어라. 소년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이름자를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그럼 다만 유비가 찾아왔다고 전하여라. 소년이 말했다. 선생님은 오늘 아침 일찍이 출타하셨사옵니다. 어디를 가셨느냐? 가시는 곳이 일정치 않아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옵니다. 언제쯤 돌아오시느냐? 돌아오시는 것도 대중할 수 없사옵니다. 4, 5일이 되기도 하고 10여일 걸리기도 하옵니다. 현덕은 실망에 맞지 않았다. 장비가 말했다. 만나지 못할 바에야 그만 돌아가십시다. 현덕이 말했다. 우선 잠시 기다려보자. 관우가 말했다. 우선 돌아가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다시 사람을 시켜 알아보도록 하소서. 현덕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소년에게 부탁했다. 선생님이 돌아오시거든 유비가 찾아왔었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말을 타고 멸리를 갔다. 현덕은 말을 멈추고 융중 풍경을 돌아보았다. 과연 산은 높지 않으나 빼어나게 고상하고 물은 깊지 않으나 깨끗하고 맑았다. 또 땅은 넓지 않으나 평탄했고 숲은 크지 않으나 무성했다. 게다가 원숭이와 두루미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솔숲과 대숲이 푸르게 어우러져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산기슭 오솔길을 따라 다가왔다. 훤칠하고 준수한 모습에 기상이 높아 보였는데 소요건에 검은 도포를 입고 명아주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현덕이 말했다. 저 사람이 분명 와룡 선생일 게다. 급히 말에서 내려 그의 앞으로 다가가 예를 베풀며 물었다. 와룡 선생이 아니시옵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장군은 누구시옵니까? 유비라 하오. 나는 공명이 아니라 공명의 벗 박능의 최주평이옵니다. 선성을 들은 지는 오래요마는 만나 뵙게 되어 다행이옵니다. 청컨대 땅바닥 자리에라도 잠시 앉아 한 말씀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두 사람은 숲속 돌 위에 마주하고 앉았다. 관우와 장비는 옆에서 모시고 서 있었다. 최주평이 말했다. 장군은 무엇 때문에 공명을 만나려 하시옵니까? 현덕이 말했다. 지금 천하는 크게 어지럽고 사방에 분란을 겪고 있어. 공명을 만나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계책을 구하고자 하옵니다. 최주평이 웃으면서 말했다. 공께서 화란을 평정하려는 뜻이 훌륭하기는 하옵니다만 옛날부터 치세와 난세는 수시로 바뀌어 왔사옵니다. 고조께서 참사 기이하여 무도한 진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것이 난세에서 치세로 접어든 것이고 애제 평제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태평이 이어지다 왕망이 찬혁했으니 이것이 치세가 다시 난세로 접어든 것이며 광무제께서 왕망을 쳐부수고
한나라를 다시 중흥시켰으니 이것이 난세가 다시 치세로 접어든 것이고 지금까지 200년 동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또다시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이 바로 치세가 난세로 접어드는 시기이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평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장군께서 공명에게 천지의 운세를 되돌려 모자란 곳을 보충하고 갈갈이 찢어진 천하를 하나로 기워 얼거매리 하시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고 헛고생만 하시게 될 것이옵니다. 어찌 천리를 따르면 편하고 천리를 거스르면 고생스럽다. 운수는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정해진 운명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사옵니까? 현덕이 말했다. 선생의 말씀은 진실로 탁월하시옵니다. 그러나 저는 한왕실에 자손된 몸이니 마땅히 한나라를 바로잡아 세워야 하오. 어찌 운수와 운명에만 맡겨둘 수 있겠사옵니까? 두매에 아는 것 없는 사람이라 더불어 천하의 일을 논하시기에는 부족할 것이옵니다. 마침 모르시기 때문에 되는 대로 짓거려 본 것이옵니다. 선생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명은 어디를 갔는지 모르시겠소. 나 역시 찾아가려던 참이라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옵니다. 선생께서는 우리 현으로 함께 가시는 것이 어떠하시옵니까? 저는 천성이 한가롭고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여 오래전부터 공명에는 뜻이 없사옵니다. 다음에 또 뵙겠사옵니다. 말을 마치자 최주평은 으브라고 갈 길을 갔다. 현덕과 관우, 장비도 말을 타고 그 자리를 떴다. 장비가 말했다. 찾아온 공명은 못 만나고 그따위 썩어 빠진 선비나 만나니 쓸데없는 헛소리나 장시간 늘어놓지 않사옵니까? 현덕이 말했다. 그것 또한 은둔자의 말이다. 세 사람은 신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났다. 현덕은 사람을 시켜 알아보라 하였다.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와룡 선생은 이미 돌아왔사옵니다. 현덕은 즉시 말을 준비시키라고 했다. 장비가 말했다. 까지 촌놈 하나 데리러 어째서 꼭 형님이 직접 가셔야 하옵니까? 사람을 시켜 불러오면 될 터인데. 현덕은 장비를 나무랐다. 너는 어찌 훌륭한 이를 만나고자 하면서 예의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을 닫는 것과 같다는 맹자의 말씀도 못 들었느냐? 공명은 지금 세상의 대연인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드디어 말을 타고 다시 공명을 방문하러 떠났다. 관우와 장비도 말을 타고 따라갔다. 때는 마침 한겨울이라 날씨는 매섭게 춥고 검은 구름은 짙게 내리깔렸다. 얼마 못 갔는데 갑자기 삭풍이 몰아치며 흰눈이 펑펑 쏟아졌다. 산은 이내 옥무더기로 변하고 나무들은 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장비가 말했다. 날씨는 춥고 땅은 꽁꽁 얼어 싸움도 안 할 텐데 무엇하러 먼 곳까지 쓰잘데없는 사람을 만나려 가시옵니까? 시내로 돌아가서 눈볼 하나 피하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나는 공명에게 나의 은근한 뜻을 알리려는 것이다. 만일 아우들이 추운 날씨가 겁난다면 먼저 돌아가도록 하라. 장비가 말했다. 죽는 것도 안 무서운데 어찌 추위가 무섭겠나이까? 다만 형님께서 헛고생만 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러옵니다. 여러 말 말고 따라오라. 제갈량의 초가에 가까워졌을 때였다. 갑자기 길가주점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현덕은 말을 세우고 들었다. 그 노래는 이러했다. 장사는 공명을 아직도 못 잃었네. 아, 오랫동안 햇볕을 못 보느나. 그대도 보았으리 동해노수 물 같더나. 행렬뒤 수레에서 문왕과 친했었지. 800명의 제후들이 기약 없이 모여들고 백어가 뛰어드는 맹진을 건넜었네. 목야의 한판 싸움 피가 흘러 내일었고 특출하게 세운 큰 공 무신들 중 첫째였네. 이것도 보았으리 고향주도 풀숲더나 망탕산 융중공에 절 안 하고 음만했지. 왕폐업에 대한 얘기 듣다가 깜짝 놀라. 씻던 발 그만두고 윗자리에 모셨었네. 동쪽으로 제 나라에 70이상 함락하니 천하의 어느 누가 그 사람 따라갈까? 이 두 사람 그런 임금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어느 누가 그들을 알겠는가? 노래가 끝나자
또 한 사람이 탁자를 두드리며 노래를 시작했다. 그 노래는 이러했다. 우리 임금 칼을 들고 천하를 청소하고 나라를 창업하여 400년 물려왔네. 환제 영제에 이르자 화덕이 사그라져 간신과 역적들이 재상자리 차지했네. 푸른뱀 갑자기 어자 옆에 떨어지고 요망한 무지개는 옥당으로 뻗쳤었지. 도적들은 사방에서 벌떼처럼 모여들고 간사한 논간물이 저 잘났다 날뛰느나 우리는 손장단에 목청도도 시읍다가 답답하면 주막으로 술 찾아 모여들지. 혼자라도 바로 살면 언제나 편안한 것. 무엇하러 이름은 천고에 남길 건가. 두 사람은 노래를 마치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현덕이 말했다. 와룡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곧 말에서 내려 주점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윗머리에 앉은 사람은 흰 얼굴에 수염이 길었고 아랫머리에 앉은 사람은 맑아 보였으나 괴상한 얼굴이었다. 현덕은 그들에게 읍을 하며 물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와룡 선생이십니까? 수염 긴 사람이 말했다. 공은 뉘시오니까 와룡은 왜 찾으시오? 현덕이 말했다. 저는 바로 유비옵니다. 선생을 뵙고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히 살게 하는 방법을 구하려 하옵니다. 수염 긴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와룡이 아니라 와룡의 벗들이요. 나는 영천의 석광원이고 이분은 연암의 맹공이오이다. 현덕은 기뻐하며 말했다. 두 분의 대명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만나게 되어 다행이옵니다. 지금 수행하는 마필이 있으니 감히 청하거니와 두 분도 와룡장으로 함께 가서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석광원이 말했다. 우리는 모두 투매에 게으른 사람들이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아는 것이 없으니 수고롭게 하문하실 것도 없사옵니다. 명공께서는 어서 말에 올라 와룡을 찾아가소서. 현덕은 그래서 두 사람과 작별하고 말에 올라 와룡강으로 향해 갔다. 현덕은 언덕 앞에서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문을 두드리고 소년에게 물었다. 선생께서 오늘은 댁에 계시냐? 소년이 말했다. 지금 정정에서 책을 읽고 계시옵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즉시 소년을 따라 들어갔다. 중문에 이르렀다. 문짝에 이런 대련이 큼직하게 쓰여 붙어 있었다. 욕심 없이 깨끗하게 마음 가꾸고 조용한 속에 깊은 이치 생각한다. 현덕이 보고 있자니 갑자기 안에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옆에 서서 가만히 엿보았다. 초당에서 한 소년이 화로 앞에 무릎을 끼고 앉아 이렇게 노래했다. 봉황은 천길 높이 날지언정 오동이 아니면 앉지 않고 선비는 구석에 숨을지언정 주인이 아니면 섬기지 않네. 즐겁게 바디랑 몸소 갈며 나는 나의 집 사랑하고 잠시 검은고와 책 속에 정붙이며 그때를 기다리네. 현덕은 노래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초당으로 올라가 예를 베풀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선생을 흠모해 왔으나 만날 인연이 없었소이다. 일전에 서원직이 추천하는 말을 듣고 댁으로 찾아왔으나 뵙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었나이다. 오늘은 일부러 눈바람을 무릅쓰고 왔더니 조난을 뵙게 되어 실로 천만다행이옵니다. 그 소년이 황망히 답례하며 말했다. 장군은 형님을 만나려 오신 유해주가 아니시옵니까? 현덕은 놀라고 의아스러운 듯 말했다. 선생도 와룡이 아니시오. 소년이 말했다. 저는 와룡의 아우 제갈균이옵니다. 저희는 삼형제이온데 마청 제갈근은 지금 강동 손중로의 막빈으로 가 계시고 공명이 둘째 형님이옵니다. 와룡은 지금 댁에 계시오. 어제 최주평과 약속이 계셔서 출타하셨사옵니다. 어디를 가셨소이까?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옵니다. 어떤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강호를 떠돌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산중의 사찰이나 도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을로 벗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동굴 속에서 검은고를 뜯거나 바둑을 즐기기도 하여 도무지 어디를 가고 언제 오는지 대중할 수가 없사옵니다.
유비는 줄곧 이렇게 인연이 없소이다. 2번씩이나 대연을 못 만나다니. 소생이 차를 올리겠사옵니다. 장비가 말했다. 그 선생님과 뭔가가 집에 없다니 형님 어서 말이나 오르소서. 현덕이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하여 제갈균에게 물었다. 듣자니 중영와룡 선생은 육도 삼약에 능통하고 날마다 병서를 본다던데 얘기 좀 들을 수 있겠소? 모르겠사옵니다. 장비가 말했다. 그까짓 것은 물어 못하옵니까? 눈보라가 심하니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현덕이 꾸짖어 더 말하지 못하게 했다. 제갈균이 말했다. 형님이 안 계시니 감히 오래 계시라고 잡지 못하겠사옵니다. 일간 저희가 찾아가 뵙도록 하겠사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어찌 감히 선생이 왕림하기를 바라겠소. 며칠 뒤 내가 다시 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형님에게 편지라도 한 장 써놓아 저의 은근한 뜻을 표하고 싶으니 종이와 붓을 좀 빌려주시오. 제갈균은 곧 문방사보를 내놓았다. 현덕은 언붓을 입김으로 녹여 종이를 펴놓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고명을 흠모하여 2번이나 뵈러 찾아왔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니 무엇이 이보다 실망스럽겠소이까. 나는 한왕실의 후예로 외람되게 명호와 자코를 더럽히고 있소이다. 엎드려 보건대 조정은 대신의 권위가 천자보다 높고 기강은 꺾이고 무너져 무병웅이 나라를 어지럽히며 못된 무리가 임금을 속이고 있어 나의 가슴은 다 찢어지옵니다. 비록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경륜할 만한 지혜가 진실로 부족하옵니다. 우러러 바라건대 선생은 인자하고 충의로운 마음으로 여망과 같은 큰 재주와 자방과 같은 큰 책략을 시원스럽게 펴주신다면 천하를 위해서도 크게 다행한 일이고 사직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우선 이만 말하고 다시 제게 훈목하고 찾아와 조난을 직접 뵙고 생각을 모두 쏟아놓겠으니 양해하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현덕은 편지를 다 쓰자 제갈균에게 주어 거두게 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살인문 밖으로 나왔다. 제갈균이 전송하러 따라 나왔다. 현덕은 제3 간절한 뜻을 보이며 작별했다. 막 말을 타고 가려던 때였다. 갑자기 소년이 울타리 바깥에서 손짓해 부르며 외쳤다. 노 선생이 오셔요. 현덕이 보았다. 방한모를 깊게 쓰고 여우털 가죽 덕거리를 입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조그만 다리 건너편에서 오고 있었다. 그 뒤에는 하인 아이인 청이소동이 호로주 한 병을 들고 눈을 밟으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작은 다리를 건너오면서 시 한 수를 읊었다. 그 시는 이러했다. 하룻밤새 북풍은 차가운데 먹구름가 없이 짙게 덮였네. 공중에서 눈발 어지러이 날리니 강산이 모두 다 옛 모습 바꾸네.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니 공룡이 혹시 어울려 싸우는지 흰빈을 부숴줘 펄펄 날리더니 순식간에 천지를 온통 뒤덮는데 나귀 타고 작은 다리 건너며 매화꽃 시들까 혼자 한탄하네. 현덕은 노래를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이 진짜 와룡일 게다. 굴러 떨어지던 말에서 내린 현덕은 그의 앞으로 가서 예를 베풀며 말했다. 선생, 험한 날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유비가 기다린 지 오래이옵니다. 그 사람은 황망히 말에서 내려 답례했다. 제갈균이 뒤에 있다가 말했다. 이분은 와룡형님이 아니옵니다. 바로 와룡형님의 장인 황승원 어른이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방금 읊는 시를 듣자니 매우 훌륭하더이다. 황승원이 말했다. 노부가 사위의 집에서 양보음을 보고 그 한편을 겨우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리를 건너오다가 우연히 울타리 사이에 피어있는 매화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외워본 것이옵니다. 귀한 손님이 듣고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사옵니다. 사위분은 만나보셨사옵니까? 노부도 사위를 보러 오는 길이옵니다. 현덕은 황승원과 작별한 후 말을 타고 귀로에 올랐다. 마침 눈보라가 또 크게 몰아쳤다. 와룡강을 돌아보며 서운하고 우울해 마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현덕이 눈보라 속에 공명을 방문했던 일을 두고 이렇게 시를 지어 말했다. 눈보라를 맞으면서
훌륭하니 찾아갔다. 못 만나고 돌아오니 섭섭하고 속상하네. 개울과 달이 얼어붙어 돌길은 미끄럽고 주인은 말 한 장 파고드는데 갈 길은 머네. 머리에는 떨어지는 백꽃 조각 부딪히고 얼굴에는 미친 듯이 버들솜 뿌려치네. 말채찍 멈추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눈 덮인 와룡강은 은빛으로 빛나네. 현덕은 신야로 돌아왔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벌써 새봄이 되었다. 현덕은 점쟁이에게 점을 쳐서 좋은 날을 잡았다. 사흘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향을 사르며 훈목한 다음 옷을 갈아입고 다시 공명을 만나러 와룡강으로 가려 했다. 관우와 장비가 그 말을 듣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일제히 들어와 현덕을 간했다. 바로 훌륭한 선비는 영웅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일부러 몸굽히려 하니 걸사들 의심하네. 이다. 관우와 장비가 무슨 말을 할까? 모시평야 서산곡의 대숲의 바람 지나는 소리만 들어도 허리에 차고 다니는 폐물인 금패 소리가 아닌가 하고 달빛에 비쳐든 꽃 그림자를 보고도 이미 온 것이 아닌가 하네 라는 말이 있는데 현덕이 목마르게 모사를 찾는 심정이 이랬던 것 같다. 공명이 나가고 싶지 않다 해도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천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편하고 천리를 역행하는 사람은 고생스럽다고 한다. 공명처럼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도 결국 위도 멸망시키지 못하고 오도 병탈하지 못하는 등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물론 서서처럼 중도에 물러갈 바에야 안 나오는 것이 낫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춘추전국대 모든 사람이 장저, 거릭, 처벼, 장인 같은 사람만 본받으면서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중리처럼 하지 않는다면 누가 천자나라인 주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는 대의를 만세에 들이우고 삼국시대 명사들이 모두 수경, 주평, 광원, 공의 같은 사람만 본받을 뿐 공명같이 죽을 결심으로 성패도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누가 한나라를 붙들어 세우려는 마음을 천고에 전했겠는가.